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경외과 전문의 정진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뇌에 대한 궁금증들, 머리가 아프거나, 뭐, 어지럽거나, 뭐, 여러 가지 머리에 관한, 아, 문제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데, 제 진료실에 찾아오셔서 가장 많이 저한테 질문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이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뇌 건강검진 어떤 것부터 받을까? 뭐 CT, MRI, MRA 과연 어떤 것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 좋을까? 어떤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뇌 검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뇌 CT, MRI, 뭐 MRA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뭐 뇌혈류 검사라든지 뭐 뇌파 검사, 경동맥 초음파 검사, 뇌혈관 조영술 같은 그런 검사까지 많은 검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과연 나는 어떤 검사를 좀 받아봐야 좋을지, 나는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어떤 검사를 받는 게 좋을지, 어떤 검사를 받는 것이 나한테 가장 적당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헷갈리시고 판단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실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또 이런 어떤 검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 진료실에 오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내가 두통이 있어서 뭐 어느 병원에 가서 뇌혈류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나는 계속 머리가 아픕니다. 어지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오시는 분들. 또는 뭐 뇌혈류 검사 또는 뇌파 검사까지 제가 다 했는데 거기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왜 계속 머리가 불편할까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뇌혈류 검사라는 검사를 하신 분들이죠. 그 다음 예로는 또 뒷목이 뻐근하고 뭐 여기 목이 아픈 것 같고 여기가 뻐근한 것 같은데 여기 혈관이 내가 좀 막힌 것 같아. 나는 여기 혈관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경동맥 초음파라는 게 있다는데 나 그 검사를 좀 받아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작년에 뭐 건강검진에서 뇌 CT를 찍었는데 거기서는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머리가 아파서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CT가 아니고 건강검진에서 내가 MR을 찍었는데 그게 뭐 MRI인지 MRA인지 저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CT하고 MRI 자체를 잘 구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뭔가 통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그게 CT인지 MRI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검사 결과에서 큰 이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머리가 저리고 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찌릿찌릿한데 무슨 검사를 해야 되나? 나 머리 혈액순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어디 여기 뒤에 혈관이 막힌 느낌이 자꾸 나는데 나는 무슨 검사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들어서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치매가 걱정이 되는데 나 이거 이러다 치매 오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무슨 검사를 좀 해야 될까요? 어떤 검사를 해야지 제가 좀 치매인지 아닌지 나는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냥 건망증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신경외과나 머리 뇌 쪽의 진료를 오셔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 진료실에서 저한테 질문하시고 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상담하는 내용들의 대표적인 부분들 제가 이렇게 추려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 중에서 몇 가지는 해당 사항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 하나하나의 그 질문에 대한 제가 답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그냥 진료실에 오신 것처럼 편안하게 집이나 어디 뭐 사무실에서 이 영상을 혹시 보시는 분들은 편하게 진료실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뇌 검사의 종류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크게 뇌의 기능을 보는 검사가 있고요. 뇌의 구조를 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화가 안 된다, 뭐 얹혔다 이러면 이거는 소화 이 위장의 어떤 기능에 위장이 뭐 빨리 잘 위장 운동을 못 한다든지 뭐 위에서 위산 분비가 너무 많이 된다든지 어떤 위에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증상일 거고요. 제가 내시경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위내시경 검사를 하면 위 속을 우리가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서 혹시 우리가 걱정하는 위에 암세포라든지 뭐 위궤양이라든지 위에 다른 병이 없는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검사는 위내시경 검사는 위의 구조를 보는 검사일 거고요. 여러 가지 다른 위의 그 기능들에 대한 것들은 뭐 소화 기능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겠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 기능에 따르는 검사가 있을 거고요. 뇌가 갖고 있는 해부학적인 어떤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한 큰 검사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뇌 기능에 대한 검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 혈류 검사가 있고요. 뭐 뇌파 검사도 뇌의 기능에 대한 검사입니다. 뇌의 구조를 볼 수 있는 검사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뇌 MRI, 그리고 또 혈관을 보는 MRA, 그리고 CT도 뇌의 구조를 보는 검사입니다. 뇌혈관 조영술 같은 거는 굉장히 정밀하게 뇌혈관의 구조를 보는 그런 검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직접적인 뇌는 아니지만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결국은 뇌로 가는 혈관의 시작은 심장에서 출발을 해서 목, 경동맥을 지나서 뇌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동맥, 뇌의 혈관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동맥 쪽에 이상이 있는지 혈류도 보고 구조적으로 혈관벽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혈관벽에 어떤 찌꺼기나 플락 같은 거는 끼어 있지 않는지 석회화된 병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검사가 경동맥 초음파 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뇌의 기능과 구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검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여러분들께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 뇌혈류 검사나 뇌파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뇌혈류 검사라는 건 저희가 영어로는 TCD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경 두 개, 뇌를 싸고 있는 딱딱한 두개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관심 있는 부분은 뇌 안쪽에 있는 동맥 혈관들이거든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 초음파 기계를 머리 쪽에 대고 그림처럼 초음파를 저희들이 검사를 하게 되면 이 두개골을 통해서 그 안쪽에서 지나가는 혈관의 이 혈액 순환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혈류의 속도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혈류는 저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슉슉슉 이런 소리를 내면서 혈류가 지나갑니다. 즉 우리가 심장 박동이 쿵쿵 뜰 때마다 동맥 혈류가 슉슉슉 하고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혈류의 패턴들을 우리가 관찰해서 뇌 혈관 상태를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마치 뭐 잔디밭에 물을 고무 호스에다가 수도관에 연결을 해서 물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 고무 수도관의 끝부분을 손으로 꾹 누르게 되면, 즉 수도관이 납작하게 좁아지게 되면 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사되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즉 어떤 똑같은 혈류가 지나가는 공간에 이 혈류가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 혈류는 그 부분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양쪽의 혈관의 혈류 속도를 초음파로 측정을 해서 한쪽이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속도가 빨라졌다면 아마 그거는 혈관 동맥이 좁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간접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혈관이 그러면 좁아지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저 혈류 초음파 검사는 저희들이 신경외과에서 뇌출혈, 그 중에서도 지주막 하출혈이라는 병 환자들한테 많이 하는 검사예요.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게 되면 뇌출혈이 생기게 되고 2차적으로 그 출혈이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 뇌혈관이 독성 물질이 그 피가 녹으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관이 수축을 하게 돼요. 혈관이 가늘어지고 좁아지게 되면 뇌 혈류 속도가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경외과 전공의 시절에 중환자실에 뇌 지주막하 출혈 환자가 있으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가서 뇌혈류 초음파를 해서 뇌혈류 속도를 측정하는 걸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는 했습니다. 즉 그런 뇌출혈 환자한테 주로 저희들이 많이 혈관이 수축됐는지를 보는 검사이긴 한데요. 물론 두통과 연관돼서 혈액순환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 논문들도 있기 때문에 두통에 있는 경우 저런 혈류를 보기 위해서 혈류 검사를 측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두통과 혈류 속도의 관계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 혈류 검사를 통해서 뇌혈관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일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는 있지만 뇌혈관에 어떤 병이 있는지, 혈관의 어느 부위가 좁아졌는지, 얼마나 좁아졌는지 이런 것들까지를 뇌혈류 검사로 다 알 수 있지 않은 한계는 있는 검사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뇌파 검사가 있습니다. 뇌파 검사도 마찬가지로 뇌에서는 계속 전기적인 자극이 뭐 우리가 잠을 자건 눈을 뜨건 뭐 어떤 운동을 하건 대화를 하건 계속해서 뇌에서는 일정한 전기 자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뇌파 검사는 전기 자극을 우리가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검사고요. 주로 이제 뇌파를 측정해야 되는 가장 많은 그 적응은 우리가 이제 간질, 뇌전증이라고 하죠. 경기하는 간질 때 정상적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하고 간질파가 뇌에서 나오게 됐거든요. 그런 간질파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뇌파 검사를 보통 하게 되죠.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뇌파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는 뭐 수면 중 발작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편두통에서는 뇌파의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뇌파라는 거는 계속 우리 심장 부정맥 같은 거죠. 그냥 계속 심장은 정상적으로 잘 규칙적으로 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부르르 하면서 불규칙하게 뛰는 게 우리 심장 부정맥인 것처럼 뇌파도 거의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뛰는데 그 이상적인 비정상 뇌파가 탁 나오는 순간을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뇌파 검사에서 두통이나 어지럼증의 원인을 찾기는 대부분의 경우는 쉽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뇌혈류 검사나 뇌파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상이 없다. 그게 꼭 나는 뇌에 전혀 병이 없다는 거를 100% 장담해 줄 수 있는 검사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진료실에서 뒷목이 뻐근한데 여기 혈관이 막힌 것 같아서 저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좀 해보고 싶어요 라고 본인이 아주 검사를 항목을 지정해서 오시는 분들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예. 경동맥 초음파란 거는 초음파 우리가 도플러라고 그러죠. 혈류가 흐르는 것들을 측정하는 초음파 기계를 우리 경동맥 목에다가 이렇게 대고 혈류의 흐름을 보고 또 혈관에 어떤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비교적 간단하고 환자한테 우리가 그 해가 별로 되지 않는 뭐 방사선이 쪼이는 것도 없고 위험하지도 않은 비교적 간편한 검사면서도
굉장히 많은 혈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검사입니다. 첫 번째로는 경동맥,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경동맥이란 건 결국 뇌로 올라가는 혈관의 시작 부위거든요. 심장을 나와서 경동맥을 통해서 뇌로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가장 이 뇌로 가는 혈관의 시작 부위에 가장 굵은 이 동맥 혈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무래도 시작 부위부터 점점 혈관들이 나빠지면서 안쪽으로 갈수록 좁아지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일 굵은 시작 부위의 경동맥을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60대, 70대로 넘어갈수록 경동맥의 병변부터 시작, 노화, 혈관의 노화가 경동맥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내 혈관이 얼마나 노화됐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려면 간단하게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 벽이 얼마나 두꺼워졌는지를 우선 봅니다. 저희가 동맥경화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동맥경화증이란 건 혈관 벽이 두터워지고 딱딱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탄력을 잃게 된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은 오히려 MRI보다도 더 정확하게 혈관의 경동맥의 그 두께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혈관 내부에 어떤 찌꺼기들이 끼어 있는지, 뭐 이 끼어 있는 찌꺼기의 종류가 어떤 뭐 혈전 덩어리인지 아니면 딱딱한 석회화된 그런 병변인지, 우리가 플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병변인 건지, 그리고 좁아진 정도가 얼마나 좁아졌는지, 뭐 20%가 좁아졌는지 50%가 좁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뇌혈관의 가장 기본적인 검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경동맥이 좁아지거나 동맥경화증이 생기거나 뭐 혈관에 플락이나 혈전이 끼었다고 해서 혈관에 통증이 느끼거나 자각 증상이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목 쪽이나 뒷목 쪽이 불편하다고 해서 경동맥에 어떤 병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 소견은 아닌 경우들이 많고요. 또 경동맥은요, 이 목 앞쪽으로 지나갑니다.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맥박이 툭툭 뛰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조금 살짝만 쿡 눌러보시면 이 뒤쪽으로 지나가는 건 경동맥이 아니고 추골동맥이라는 혈관인데요. 여기는 초음파로 잘 보기는 어려운 부위예요. 그래서 나 여기 뒷목 여기가 뭔가 혈관이 조금 뭔가 뻣뻣하고 안 좋은 것 같은데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좀 해보고 싶어요는 조금 맞지 않는 검사겠죠. 뒷목이 불편한 거는 경동맥이 있는 부위가 일단 아니고요. 그건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위는 아니니까 아까 전에 질문하셨던 부위, 그 질문과 검사의 대답은 딱 맞는 검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음번 질문으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작년 건강검진에서 CT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완전 머리가 아파서 오셨다, 어지러워서 오셨다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다른 증상들과 뭐 과거력, 가족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질문 응답을 하고, 그럼 혹시 뇌 쪽에 대한 검사를 지금까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저 재작년에 뭐 머리 CT 찍었는데 거기서 건강검진 때 찍었는데 이상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러신 분도 있습니다. 저 뭐 2년 전에 돈을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펫 CT를 찍어서 전신을 다 찍었는데요. 거기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뇌도 다 검사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선 CT 검사가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CT 검사는 저희가 이제 전사나 단층 촬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방사선으로 뇌를 단층 촬영, 이렇게 슬라이스를 마치 잘게 슬라이스를 치는 것처럼 해서 뇌를 단면들을 이렇게 잘라서 보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CT는 우리 엑스레이처럼 방사선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저 CT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거무스로 하거나 회색으로 보이는 부위하고요. 이게 희게 보이는 부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흰 부위는 석회석, 뼈나, 그러면 대표적인 게 뼈겠죠?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딱딱한 두개골 뼈가 하얗게 뇌를 감싸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출혈입니다.
혈종, 피가 있을 경우에 CT상에서는 하얗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CT는 보통 저희가 응급실에서 많이 하는 검사입니다. 환자가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했을 때 이게 혹시 이 병이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뇌 CT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CT 기기가 엄청 좋아져서 CT를 찍는 시간이 다만 몇 분이면 촬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CT로 볼 수 있는 건 이런 뇌출혈의 여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뇌 안에 큰 종양이 있다거나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병변이 있으면 CT상에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뇌경색은 CT에서는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CT로는 뇌경색을 알 수가 없고요. 또 이 뇌세포의 미세한 어떤 변화, 미세혈관의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CT만 찍었을 경우에는 뇌 혈관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CT 중에서 CTA, A라는 거는 엔지오그래피라는 혈관 조영술의 약자입니다. A라는 거는요. 그래서 MRA나 CTA에 붙는 A는 혈관을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T로도 뇌혈관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CT 기기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화질을 얻을 수도 있는데요. 대신 CTA를 찍어서 뇌혈관을 보는 검사할 때는 조영제 약물을 주사를 맞고 CTA를 찍게 되면 뇌혈관도 보는 검사를 할 수가 있기는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찍게 되는 그 CT는 혈관 조영술까지 하지는 않고요. 그냥 뇌만 찍는 일반 CT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CT만 찍는다는 거는 저렇게 뇌출혈 같은 아주 위중한 병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뇌혈관 질환,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관이 늘어나거나 동맥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요. 과거에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이라든지 앞으로 생길 뇌졸중의 위험성, 치매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CT 검사는 그 뇌 상태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 즉 그냥 건강검진이나 뇌에 대해서 궁금해서 찍는 검사로는 CT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검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 항목에서 그냥 CT 검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찍는다면은 저희가 MRI 검사를 해보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CT에 이상이 난 없었다는 게 나는 뇌에 병이 없었다는 거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검진에서 MR을 찍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MRI인지 A인지 잘 모르겠다. 또는 MRI는 이상이 없는데 굳이 MRA까지 찍어야 됩니까? 반대도 있습니다. 나 건강검진에서 MRA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대요. 근데 MRI도 굳이 찍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MRI가 도대체 뭐고 A가 도대체 뭡니까? 두 개를 꼭 다 찍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늘 저도 외래 오전에 진료 보는데 한 3-4분은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MRI라는 거는 뇌에 있는 조직, 말 그대로 뇌에 있는 그냥 살을 보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MRI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이런 점들은 뇌졸중이 지나간 흔적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렇게 희게 보이는 분들은 미세혈관에 어떤 병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뇌의 주름까지 너무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주죠. 이게 CT보다는 MRI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뇌 종양이나 뇌경색, 뇌출혈이 있는지, 뇌가 얼마나 쪼그라드는 위축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MRI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MRA입니다. 엔지오그래피, 즉 MRI로 보는 뇌혈관의 구조를 보는 거죠.
이거는 뇌에 있는 살을 다 걷어내고 마치 우리가 생선이 있으면 생선 살을 다 발라내고 뼈만 남게 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뇌에 있는 뇌 조직을 다 걷어내고 오직 혈관만을 출연해서 본 검사가 MRA 검사예요. 그럼 MRA로 보면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뭐 혈관이 좁아지고 막혔는지를 본다든지 반대로 또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동맥류나 꽈리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뇌혈관 질환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MRI를 찍어야 될까요? MRA를 찍어야 될까요? 답은 두 가지를 다 찍어야 됩니다. 당연히 뭐 뇌가 머리가 아프거나 할 때 머리에 다른 종양은 없는지, 머리에 물이 찬 건 없는지, 뇌졸중의 흔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어봐야 되는 건 맞고요. 뇌 종양이나 그런 뇌 염증보다도 더 흔한 거는 뇌혈관 질환이죠. 우리가 암, 뇌졸중, 심장병 이 세 가지가 3대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뇌에 생기는 가장 많은 병들은 뭐 뇌 종양보다는 뇌혈관 질환이 많기 때문에 혈관에 대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찍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하신 검사가 MRI인지 A인지를 확인을 꼭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되어 있다면 뇌에 대한 검사는 한 50% 반쪽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뇌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뇌가 이렇게 있고 심장 대동맥에서 이렇게 굵은 동맥이 혈관이 올라가는 이 목 부위를 경동맥이라고 하고요. MRI를 찍으면 경동맥 MRI까지 포함해서 찍게 되면 이렇게 경동맥이 전체 경동맥의 그 혈관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즉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혈관벽이 단순하게 좁아졌는지 아니면 혈관벽 전체가 지저분하게 이렇게 울퉁불퉁한 양상인지 모든 것들을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외부에서 MRI를 찍어서 제 진료실에 와서 제가 그 MRI를 검토를 했는데 경동맥은 MRI랑 MRA 다 찍으셨는데 뇌혈관도 다 보는 검사를 하셨는데 경동맥은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경동맥에 있는 병들 가장 많은 것이 경동맥이 좁아져 있는 협착된 병들인데요. 경동맥 협착이 있을 경우는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검사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의외로 저희가 경동맥을 검사해 보면 굉장히 심한 경동맥 협착, 좁아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뇌에 있는 혈관들은 깨끗하고 좁아진 곳이 전혀 한 군데도 없는데 경동맥은 한두 군데가 매우 심하게 좁아져 있어서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할지 스텐트 치료를 할지를 막 고민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세가 넘으셨으면 MRI, MRA 검사를 할 때 반드시 경동맥 검사를 포함하셔서 찍어보시는 것을 저는 꼭 권유를 드립니다. 저같이 뇌혈관 환자들, 뇌혈관 수술하고 뇌혈관 환자들만 보는 입장에서는 경동맥의 병변이 굉장히 흔한 병변인데 너무 뇌에만 집중을 해서 경동맥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안 된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MRI를 찍어보게 되면 경동맥을 꼭 포함하시는 것, 특히 50대, 60대 중년 이후에는 반드시 경동맥을 MRA를 포함하시는 것을 꼭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네. MRI에서 검사에서 나온 동맥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정밀 검사로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하는데요. 그 조영술 검사는 이렇습니다. 다리에 있는 굵은 다리 동맥을 통해서 허벅지에 있는 동맥을 통해서 아주 미세한 관을 경동맥, 목, 뇌혈관 입구까지 올린 다음에 그 관을 통해서 조영제 약물을 주입을 해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뇌혈관의 직접적인 모습을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MRI가 물론 굉장히 정밀 검사이긴 하지만 MRI도 결국은 자기장에 의해서 뇌혈관의 그림자를 비춰보는 거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뭐 MRA의 정확도가 80, 90%라고 하면 뇌혈관 조영술은 100%라고 할 수 있으니까
가장 뇌혈관으로 할 수 있는 정밀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필요하면 전문의가 판단해서 저런 검사까지 필요한 동맥류라고 하면 저런 조영술 검사를까지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좀 더 저 동맥류의 크기, 위치, 어떤 다른 주변 혈관과의 해부학적인 관계를 보고 이게 치료를 필요할지 아니면 조금 천천히 치료할지 아니면 지금 아까 질문 주신 분처럼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MRI를 통해서 추적 검사를 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문 하나,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이 너무 깜빡깜빡하고 치매가 걱정되는데 무슨 검사를 해야 하나요? 라고 아까 전에 여기 질문도 오셨었는데요. 또 이렇게도 많이 물어보세요. MRI 검사하면 치매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치매 알 수 있는 겁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 치매, 가장 뭐 혈관성 치매도 있지만 대표적인 건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걸 우리가 그냥 치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알츠하이머 치매란 건 어떤 병이냐면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이렇게 펄락이라고 그러죠. 뇌에 이렇게 끼게 되는 겁니다. 뇌에 자꾸 침착이 되고 끼면서 이 비정상 단백질에서 독성 물질을 자꾸 내면서 뇌세포, 뇌신경세포를 점점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세포, 신경세포가 특히 죽게 되니까 점점 뇌도 쪼그라들고 기억력, 다른 기타 등등의 인지 능력이 천천히 조금씩 감소하고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치매는 우리가 MRI로만 100%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뇌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고요. 또 뇌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MRI를 찍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왼쪽에 보이는 게 정상적인 뇌예요. 뇌가 이렇게 두개골 안에 꽉 차 있는 뇌를 볼 수 있고요. 뇌가 많이 쪼그라들고 위축된 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빈 공간이 뇌 척수액이 있는 물이 있는 공간인데요. 뇌가 쪼그라드는 빈 공간이 이렇게 MRI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뇌가 많이 위축이 됐으니까 기억력이 좀 떨어지거나 치매 위험성이 높구나 하는 걸 우리가 MRI 이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정상적인 깨끗한 뇌가 아니라 뇌가 많이 위축되면서 이 주변에 하얀 이런 백질 변성이라고 그래서 미세한 혈관들이 막힘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하얀 자리도 뇌세포가 죽은 자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진짜 그냥 치매만으로 기억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뇌에 뭐 종양이 있다든지 뇌에 어떤 부종이 있어서 또는 뇌에 물이 차서 기억력이 떨어져서 마치 겉으로 보기엔 나이가 드셔서 그냥 기억력이 점점 치매가 오는 걸로 우리가 생각될 수 있는데 MRI를 찍어보면 그런 2차적인 다른 병변은 없는지를 일단 가능성 배제해야 되니까 당연히 치매 검사에 대해서 뇌 MRI 영상 검사는 필수적인 검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신경 인지기능 검사. 우리가 뭐 기억력에 대한 테스트 검사를 기본적으로 뇌 기능, 얼마나 기억력이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 검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알츠하이머를 유발시키는 이 범인이 되는 물질이 바로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했잖아요.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거는 치매가 발생하기 10년 전부터 이미 뇌에 자꾸 축적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치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뇌세포의 괴사가 많이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치매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 증상이 없는 무증상 단계가 있고요. 자꾸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건망증이 많아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인 노화 현상, 그 노화라는 게 꼭 뭐 70대, 80대가 아니라 20대, 30대만 지나도 이미 뇌는 노화가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즉 40대, 50대만 돼도 뇌는 노화가 진행되는 거고 점점 기억력이 감퇴되고 건망증은 심해지는 단계가 옵니다. 다만 이 깜빡깜빡거리는 건망증이 단순한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의 그냥 한 증상인지 아니면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의 전조 증상인지를 깜빡거리는 건망증 단계에서는 구별하기가 어렵죠. 이럴 때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혈액 검사, 피 검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 검사 같은 것을 내보내면 만약에 그런 비정상 단백질의 수치가 높다고 그러면 알츠하이머나 치매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줄여주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 복용을 조기에 빨리 시작하면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늦추거나 최대한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억이 건망증이 생기거나 하면 조기에 치료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기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치매가 걱정되시거나 너무 해가 다르게 너무 기억이 깜빡깜빡 하신다는 것들은 병원에 오셔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정확한 뇌 상태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뇌 검사는 혈류 검사, 뇌파 검사 이런 것들은 뇌 기능에 대한 검사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뇌를 자세하게 뇌의 어떤 구조적인 질환이나 병변이나 뇌혈관의 병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뇌 MRI나 CT, MRA 같은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또 CT, 그냥 CT만 찍는 것보다는 MRI나 MRA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RI가 물론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걸림돌입니다. 보험이 안 되는 경우들이 질병이 있지 않으면 보험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검사를 하고 싶은 저희 의사들에게도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대신 MRI는 한 번 찍으면 그렇게 자주 해마다 건강검진처럼 해마다 찍는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으시기 때문에 꼭 한 번 정도 어느 정도 중년 이후에 나이가 되시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뇌 검사, MRI 검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그 생활하시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